저희 집은 아주 잘 지은 백반 한 공기 같은,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막 특별함을 준다기보다 늘 그냥 곁에 있는 그런 집입니다. 둘 다 이제 건축 전공을 하고 둘 다 이제 같이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설계 사무실의 시작은 우리가 살 집이어야 된다. 아파트에서 거주를 한 그 비용으로 부담스러운 비용이 아니라 말이 되는 비용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지리적으로 너무 동떨어지지 않으면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어느 정도일지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뭐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유년 시절에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저희가 설계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아이와 함께 그런 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실 뭐 건축가 부부니까 굉장히 실험적인 걸 할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가장 실험적이었고 저희가 확신에 들었던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뭐 형태적인 것들이나 뭐 편명상의 이런 방들 간의 관계나, 그리고 저희가 생활하는 방식에 맞는 공간 구성,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서, 보통 주택을 생각하시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뭐 바베큐장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행동들을 많이 떠올리시면서 새로운 공간들을 자꾸 구성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배제를 하고, 저희가 그 기존에 잘 이루고 있는 가족 문화들을 위한 공간들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외관은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에서 시작을 한 건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오브제 같은 느낌이죠. 대지 위에 이렇게 하나의 오브제가 올라와 있는. 저희가 어쨌든 집중했던 거는 이 솔리드한 면이었어요. 그 뚫려 있는 면보다, 보이드인 면, 창문보다 솔리드한 면을 더 많이 가졌을 때 오브제 같은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했던 거죠.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포인트라는 것도 디자인이 이렇게 뭔가 힘을 주는 거잖아요. 디자인된 것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힘을 빼는 일을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집밥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 집은 반찬 같은 집이 아니에요. 그냥 밥의 집이에요, 밥집. 이게 이제 높이가 저희 사람 키 정도 높이가 되는데, 담장이 이제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 없이 이렇게 얘 혼자 이렇게 한 면이 일자로 이렇게 서 있을 경우 풍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 위치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조금 이런 형태의 구멍이 나 있는 블럭을 상부에 이제 위치를 하고 하부는 좀 막혀 있는 걸 쓰더라도, 그러면 이제 풍압을 좀 덜 받겠죠. 막혀 있는 벽을 놨을 때보다는 좀 위가 이제 뚫려 있는 게 있을 때 옆에서 보이는 사물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제 시야 안에 있겠죠. 그런 것들이 사생활 보호와 개방감 동시에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마당도 역시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공간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조심스러웠던 거는, 너무 잔디 혹은 자연이 많았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관리할까. 그래서 생각했던 거는 딱딱한 부분과 부드러운 부분을 한번 나눠보자. 물성의 차이로. 딱딱한 부분은 왜 필요하냐면, 집안 현관까지 들어가는 길이 흙이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현관이 지저분해지니까 딱딱한 부분을 밟을 수 있는 부분, 길을 깔고, 좌우로는 부드러운 구간을 한번 깔아보자. 돌, 풀, 목재, 이렇게 비록 경험해보지 않은 공간이지만 굉장히 관리하기 쉬운 공간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마당에서 사실 제일 좋아하는 그런 경험은, 저희 아들도 거의 맨발로 여기를 다니거든요. 저도 사실 좀 촬영하느라 신발을 신었는데 저도 사실은 맨발로 항상 다녀요. 항상 맨발로 다닐 수 있는 외부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삶의 질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는,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정말 좋아요, 그거는. 처음에 빈 땅을 보러 왔을 때 바람의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지형 자체가 골이 이렇게 져 있다 보니까 서쪽에 출입구를 어쨌든 배치를 이제 하게 될 계획이었고, 이쪽에 이제 바람이 많이 치는 위치라면은 뭔가 이런 형태의 캐노피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리고 동시에 옆집과 이제 요 벽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크거든요. 옆집과의 어떤 프라이버시, 이런 기능을 위해서 이제 이런 식의 캐노피가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고정되어 있는 것들, 마감재라든지 설치가 완전히 픽스가 되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돈을 완전히 아끼고요. 대신 그러니까 좀 움직임이 자유로운 것들, 가구라든지 선반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비용을 조금 더 들였어요. 투자하는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이 회화 작품도 사실 집 공사 시공 내역에 포함된 비용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그게 붙을 자리는 여기다라고 계획을 할 때 동시에 생각을 했었고, 뭐 이 정도 크기면은 이만한 벽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 벽은 오로지 이제 이 작품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밖을 내다보는 것도 좋은데 유리를 이제 같이 적절하게 배치를 한 거죠. 이 책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책들이고, 여기는 아이 장난감 위주인 거고, 아이 키에 맞춰서. 레고 같은 거는 저희가 살면서 아이랑 조립하고 올려놓은 것들이고, 저희 생활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이 집에서는 어떤 책을 읽고 있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선반이기도 하고. 그거까지 궁금해하는 분들은 뭐 없어요? 아니 저는 왜냐면 이 선반을 보면은 선반에 뭘 올려놨나 저는 항상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 집 사진 봐도 그냥 그 선반에 뭘 올려놨냐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컨텐츠를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저희 생활을 말해주고 있는 건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 살면서 제일 안 좋아했던 부분이, 아파트는 보통 이제 거실과 주방이 경계가 있잖아요. 저희 집 설계할 때는 주방이랑 거실이 한 공간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오픈 플랜이라는 게 이제 경계가 없이 식탁에서 저희가 밥도 먹고 공부도 같이 하고 작업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거실에서 하는 활동을 저희가 식탁에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구분이 없이 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저한테 오지를 않으니까, 엄마가 주방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한 공간 안에 있으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음식 냄새 나는 걸 싫어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게 훨씬 더 장점을 많이 주는 형태라서 네, 아주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방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엮여 있긴 한데 계단만 분리해서 생각했다기보다 사실 요 부분이, 이 덩어리가 화장실이에요. 마치 건물의 코어처럼 이렇게 있는데, 화장실이 전원주택은 추울 때가 많아요. 모두 사면을 다 내벽으로 감싸버리고 옆에다가 계단을 두르자. 그러면 여기를 어마어마한 단열재를 넣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단열층이 이만큼 생기니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도가 나왔던 거고, 천창 빛이 내려왔을 때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에 조도의 약 4배 정도 밝다 그러거든요. 동일한 크기 대비. 조도 면에서도 효율이 높고, 그리고 한여름이 되면은 1층은 시원한데 2층을 올라가 보면은 막 무섭지근해요. 더운 공기가 다 위로 올라가요. 천창을 열자 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좀 배출이 되게끔 해서 에어컨을 틀지 않더라도 위아래 온도차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걸 열어놓으면은. 처음에는 저희가 2층, 그러니까 잠자는 공간에서 뭔가를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사실. 층을 분리하다 보니까 굳이 방 안에 들어와서 너는 거실에 있고 나는 방에 있고 뭐 이런 거는 이런 게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방은 최대한 차분하게, 최대한 가라앉은 분위기로 우리가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가장 크게 다르다고 느꼈던 점은 도시에서는 이제 아침 저녁 이렇게 매일의 주기로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저희는 양평으로 와서 항상 자연을 가깝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도시에서의 매일매일 주기보다는 계절의 주기로 사람이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하는 것과 불안하는 것도 좀 많이 줄어들고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 도시에서 사는 것과 자연에 가깝게 사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행복을 유보한다. 지금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전원주택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노년에 70대, 80대 이후에 은퇴하고 사시는 게 전원주택이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행복이라는 거는 뒤로 밀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뭔지만 알면은 그거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